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뚫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빨리 뚫을 거라고 예상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기쁘기 그지없는데, 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뚫어버렸다. 지금 비트코인의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제 채널 댓글란에 시즌 종료다, 다 팔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 인간적으로 양심 있으면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라도 한마디 하는 것이 어떨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관세로 시작을 합니다. 영국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부과했었던 관세를 27.5%에서 10%로 인하하고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기로 결정을 했으며,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와 농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드디어 관세 관련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의 관심은 이번 주 주말 미국과 중국 무역 관련 고위급 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중 관련된 관세 갈등에 대해서 중국보다 먼저 관세를 낮출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먼저 낮췄죠. 일부 품목에 한해가지고 미국보다 중국이 먼저 관세를 철회하고 수입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진핑핑이에서 쫄찐찐핑이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죠. 거기다가 대놓고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 금리 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너는 지져라,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임 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트럼프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느림보 파월은 바보, 인플레이션은 없다라면서 양측 간의 초딩 말싸움을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당장 미국 증시를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크기 펌핑을 주겠다라는 것인지, 그러면서 아마도 이것이 그가 이야기했었던 중대 발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만간에 미국은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계층을 위한 큰 감세 제도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이런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매체 빈크립토에 따르면 미국이 비트코인 전체 해시레이트의 75.4% 채굴률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 채굴 금지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멍충한 놈들이 내쫓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를 이제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러시아도 채굴 산업 키운다는데 중국이 다시 흔들리만 하겠죠. 자, 한편 오늘 상황,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발표와 함께 달러가 돌아왔다. 강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달러. 자, 그와 동시에 미국 증시도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돌파, 10만 1007달러. 그리고 비트 상승도 기분 좋지만은 더욱더 기분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상승을 기록한 이더리움 2048달러로 드디어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보여줄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이대로 쭉쭉쭉쭉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얘가 왜 또 나와있지?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예측은 전부 다 틀리고 있는 피터 시프. 최근에 미국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달러 가치는 수직 낙하할 것이고 금 가격은 치솟을 것. 근데 오늘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며 달러 가치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도 좋지는 않죠. 비트코인 자산 가격에는 좋지 않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달러가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종료시키는 것뿐. 그는 연이어서 제롬 파월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연준은 그동안에 일처리를 너무 개판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경제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금리를 낮출 수도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완전 궁지에 몰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당장은 달러 인덱스 지수, 다른 통화들을 비해가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달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정 통화들은 다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다만 최근에 워렌 버핏이나 피터 쉬프가 이야기를 한 대로 한 번에 달러 지위를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일어날지는 지켜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터 시프를 약 올릴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소식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금보다 비트코인에 최근에 더 많은 자금들이 몰렸다. 블랙락의 현물 ETF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블랙락의 현물 ETF에 69억 6,300만 달러가 몰린 반면 금 같은 경우는 65억 1,200만 달러만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들어온 금액 자체는 둘 다 큰데 상승률을 봤을 때 비트가 월등하죠. 당연히 비트코인은 새로운 자산 시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 금액이 들어오면은 엄청난 펌핑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 가격 100달러 올랐다라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비트는 막 10,000달러씩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수량도 한정되어 있는 비트를 사야지 금을 왜 삼? 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1억 4,229만 달러. 블랙락에서는 3,116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얼마 전에 애리조나의 주지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 계획을 거부를 했었죠. 비트코인 투자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거부를 했었는데 또 다른 법안은 찬성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자산으로 채택은 하되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어쩌다가 갖게 된 암호화폐들, 청구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 에어드롭으로 수령한 암호화폐, 스테이킹 등등으로 받게 된 암호화폐를 준비금으로 이관하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여기도 나와있다시피 비의도적으로 보유하게 된 디지털 자산을 제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게 어디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매입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어지는 동향 및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이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느냐? 바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면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크립토 퀀트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들은 실현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최고점을 갱신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장투자와 단타자 모두가 비트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비트코인 시장에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근데 니네 CEO는 상승장 끝났다는데? 조만간에 주경 대표님의 내가 착각했었다라는 트윗 올라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뚫게 되면은 3억 9,600만 달러 숏 포지션이 청산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날라갔죠? 뚝배기 완전히 날라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는 다음 전고를 뚫기 전에 마지막 저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10만 1,200달러 수준의 저항인데 요것만 뚫으면은 전고가 뭐야? 날아갈 수가 있겠다.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만 2,000달러 수준 위까지 치고 올라가서 안착할 수만 있다면 12만 달러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사자머리 분석가, 무섭도록 똑같이 지금 사자머리 분석가가 예측한 대로 비트코인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분석가의 예측대로 가게 된다면 조만간에 무난하게 전고를 돌파할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이어서는 장하다 이더리움 다시 한번 2,000달러 돌파. 일단 현물 ETF 같은 경우 어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2,180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블랙락에서 해당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2,180만 달러. 자, 근데 반면에 바이낸스에서는 무려 8만 5천여 개의 이더리움이 출금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누가 매입을 해가지고 꺼냈다라는 것이겠죠. 출금을 했다. 따라서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총 예치 자산 증가 등등에 힘입어가지고 조만간에 3,000달러까지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분석가 크립토 클라스는 강세 반전이 준비가 되고 있다. 2,500에서 3,500달러까지 한번 가져라고 외쳤으며 크립토 살라만카는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이더리움 가격 2,150에서 2,700달러 구간 조만간에 테스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토시 슬리퍼 분석가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주봉 차트를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4,000달러 수준까지 한번 쏘지라고 외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와이코프 이론을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축적 및 상승, 가지아 여러 가지로 희망 회로가 돌고 있는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이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면은 즉 2,000달러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다라면은 알트코인들도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은 홀몸이 아니야. 알트코인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힘을 내줘야 알트코인들도 용을 쓸 수가 있겠다. 다음 차트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암호화폐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 시총인데요. 보시다시피 정을 뚫었습니다. 이 위에서 지지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 알트코인들 지속적으로 반등 및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라나를 이더리움 킬러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솔라나 킬러로 수위를 지목하고 있죠. 수위 같은 경우 최근에 강력한 반등에 의해서 약조정 2달러 80센트 수준까지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오지 않은 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만 돌파하게 된다면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도 수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ETF 신청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기대된다라면서 지금 저항 자리만 뚫을 수 있다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는 크립토닷컴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 석유기업 에마랏과 파트너십을 맺고 암호화폐 결제 활성화 서비스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가지고 중동 및 메나 지역에서 주유소 최초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크립토닷컴도 꿈틀대고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다이아몬드 패턴을 상방 돌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성공한다면 13센트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인링크,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역 헤드앤숄더 돌파가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세이도 마찬가지, 역 헤드앤숄더 상방 돌파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자, 솔라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ENS는 다들 아실 거예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솔라나 네임 서비스가 있는데 토큰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큰의 이름은 SNS라고 하고요. 총 발행량은 100억 개. 관련된 토큰 분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읽기가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내 범죄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암호화폐 대금 날치기, 피해자를 그것도 길거리에서 두드러 팬 다음에 자금을 들고 튄 외국인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외국인 일당들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중국인들인 줄 알았는데 중국인이 아니었다. 러시아 남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1명. 이 피해자가 한국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말 범죄자들이 글로벌하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만만한 나라인가. 제가 범죄자라도 한국에서 꼭 범죄를 한번 저질러보고 싶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 못해가지고 자비로운 나라. 부디 저희 시청자분들 항상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가지아, 주말 동안에 가지아를 외쳐보며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의 시청료 주기, 광주 뜻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